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버리고 사라진 그 여자, 만약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예상하시겠습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던 그날, 보아는 단 한마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짧은 문장은 한 집안,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던 순간, 그녀가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아는 곧장 지역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호가 있는 카페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이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늘건설 내부의 거대한 균열과 얽혀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듯이요. 보아의 귀국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은밀한 귀환이었습니다. 공항에서조차 보아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모자를 눌러 쓰고 지인조차 만나지 않은 채 숙소로 숨어들었어요. 보아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보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고 뒷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여자,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온 거지? 사랑 때문에 도망쳤다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추측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아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사랑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것이었어요. 보아를 해외로 내몬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이번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보아는 커튼을 모두 내리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보아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보아가 지역이 아닌 은호 주변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카페 앞 바람이 불던 저녁이었어요. 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실루엣, 그 걸음걸이는 분명히 기억 속 그 사람이었죠. 보아 씨?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아는 은호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듣지 못한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은호가 다가가려는 순간 보아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듯이요. 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보아였을까,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 특유의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분명히 보아가 맞았죠.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은호가 자주 다니는 길목마다 보아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매번 은호가 확인하려 하면 보아는 연기처럼 사라졌죠.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보아는 지역에게 곧장 가지 않고 하필 자신 근처에서만 맴도는 걸까요? 보아의 발걸음에는 분명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아가 떠나 있던 동안 하늘건설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권력 다툼과 재정 문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보아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이유의 일부였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보아가 사랑 때문에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보아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지역과의 결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와 권력 재편을 위한 거래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역조차 이 모든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보아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 진실 앞에서 보아는 신부로서 단상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은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보아를 바라봤습니다. 보아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지역의 약혼자였고 동시에 결혼식장을 파탄낸 인물이었어요. 분명 원망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본 보아는 화려한 신부가 아니었죠. 보아는 예전의 당당함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 도망치고 싶은 눈빛을 가진 여자였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알 수 없는 연민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 은호는 하객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었죠. 지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하객들의 술렁거림을, 그리고 신부 없는 텅 빈 단상을 말입니다. 그때의 분노와 실망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보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죠.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지역이 아니라 왜 나야? 그 질문은 은호의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아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은호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보아의 눈빛에서 절망적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죠. 보아는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답은 복잡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감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죠. 자신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보아를 괴롭혔습니다. 보아의 귀환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건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밀을 마주해야 했고 언젠가는 폭로하거나 최소한 진실을 감당해야 했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호를 선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아는 어쩌면 은호를 진실을 맡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호는 지역 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보아에게 은호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역을 사랑했지만 맹목적이지 않은, 그래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의 귀환은 단순한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은호, 그리고 성재와 하늘건설까지 얽히는 모든 관계의 파문을 일으킬 시작점이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충격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죠.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아를 마주친 후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지역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사업에 매진하며 은호의 변화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재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하늘건설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보고를 받았죠. 성재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보아와 연관되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보아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보아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인물들의 운명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호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카페일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에스프레소 기계를 닫고 가게 앞을 정리하던 그 순간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광고 전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종이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안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이 애써 준비하던 사업계획서 일부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마치 누군가 피를 흘리듯 새겨놓은 듯한 붉은 펜 글씨가 있었습니다.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지역의 재기를 노골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신호였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남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역의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걸까? 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을 향한 감정을 애써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했던 상처, 그리고 다시 옆에 나타난 그의 존재가 마음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협까지 눈앞에서 마주한 겁니다. 이걸 지역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안 본 척해야 할까?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지역은 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자니 자신이 불안에 시달릴 게 분명했습니다.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그 문장은 마치 저주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삶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지역처럼 한번 크게 넘어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겐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에도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계획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장난으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는 머릿속으로 몇몇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성재일까? 아니, 그럴 리는 없었어요. 성재는 지역의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은호의 곁을 지키려는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질투와 경쟁심이 성재를 자극했다면 은호는 고개를 저었죠. 성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보아일까? 결혼식에서 사라졌던 보아가 지역을 다시 끌어내리려는 거라면,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죠. 보아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아니면 하늘건설 내부의 누군가, 지역의 재기가 회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회사 내부의 권력 구조는 복잡했어요. 지역이 다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였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은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지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자재를 나르고 설계도를 붙잡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시공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재기라는 단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가족의 불신, 은호의 차가운 시선까지도 이겨내며 그는 오직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쥐고 있는 봉투는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길한 예고편 같았습니다. 은호는 그날 밤 카페불을 끄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글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그 글씨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잠결에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의 경고야.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지역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그 존재는 은호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혹시 지역이 다시 쓰러지면 이번에는 정말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지역을 무심히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미련 그리고 불안이 얽혀 그녀를 다시 지역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봉투를 품에 안고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지역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노동에 지친 그가 여전히 땀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문을 두드리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녀는 봉투를 다시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는 발걸음마다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문의 메모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파국의 전조였습니다. 지역의 재기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해 속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붉은 글씨 몇 줄. 그러나 그것이 불러올 폭풍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재기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하는 전쟁임을 예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호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장 지역에게 알릴까요? 아니면 숨기고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의문의 메모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보아의 귀환 또한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숨겨진 진실이 세상 위로 드러날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선택이 지역과 은호, 성재와 하늘건설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